바른정당이 깨끗한 보수, 따뜻하고 정의로운 보수를 기치로 대구시당을 창당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대구를 찾았습니다. 대구 시립희망원 인권 유린과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 원장인 현직 신부와 사무국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대구의 한 대형 병원에서 수술 중 O형 환자에게 B형 혈액을 수혈해 환자가 중태에 빠졌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들이 더 빨리 손님들의 요청을 받을 수 있도록 위치 정보를 조작해 수천만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조기 대선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보수 정당인 바른정당이 오늘 대구에서 시당 창당 대회를 열었습니다. 새누리당의 강력한 지지 기반인 대구에 또 다른 보수 정당이 등장하면서 지역 정치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로운 보수 정당 바른정당이 깨끗한 보수, 따뜻하고 정의로운 보수를 기치로 내걸고 대구시당을 창당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러한 패권주의는 청산돼야 됩니다. 어느 특정인을 위한 정당 사라져야 됩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해 바른정당은 25일 대선 출마 선언 방침을 밝힌 유승민 의원을 필두로 보수 정권 재창출을 위해 자신들이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지지세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대구의 아들 저 유승민이 이번에 큰일 날 수 있도록 동지 여러분들하고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여러분. 보수파를 대표하는 바른정당의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현역 의원이 2명뿐인 대구 경북 지역의 세력 확장을 위해 사선 의원인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구시당 위원장에 선출됐습니다. 대구에 새누리당 의원 중에 아직도 8명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화해가지고 빨리 바른 정당으로 옮겨서 하나로 힘모으자고 하고 다 땡겨 오십시오. 보수의 성지이자 새누리당의 강력한 지지 기반인 대구에서 새로운 보수 정당 바른정당이 출범하면서 대구 정치판이 다시 한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박근혜 서포터즈 회원 등 400여 명은 바른정당 대구시당 창당 대회가 열린 수성대학교 입구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오늘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지난 12일 귀국하자마자 전국을 돌며 대선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구에서는 선문시장에서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재영 기자입니다. 귀국 이후 대구를 처음 방문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가장 먼저 서문시장 4지구 화재 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지난해 11월 30일 대형 화재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인들을 위로한 뒤 세월호 사고, 여수시장 화재 등 최근 대형 사건 사고가 자주 발생해 우려된다며 현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아직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정책적이나 정책을 시행하는 면이나 또 우리 국민 스스로, 주민 스스로도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한 대비를 안 하고 있다. 반 전 총장은 대구 지역 청년 리더들과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진 뒤 대전으로 떠났는데 이번 주 초부터 전국을 도는 대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념과 지역을 초월해 국민 대통합과 정치 교체를 이루겠다는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해 지지세를 넓히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체성이 없는 오락가락 행보, 보여주기식 정치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서문시장 앞에는 대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반 전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 재임 시절에 한일 양국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찬양했다며 이를 규탄하고 피해 할머니와 국민에게 사죄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지방자치의 민주적 발전을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대선 주자들과 개헌특위 위원 그리고 전국 자치단체장들이 함께 모여 지방분권 개헌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동과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등 6개 단체가 오늘 국회에서 지방분권 개헌 국회 결의대를 열고 개헌에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총체적 난국은 과도한 중앙 집권에다 견제 감시 시스템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권력과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다 보니까 동맥경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정 혼란까지도 이야기하는데 모든 권력 권한을 국민의 현장으로 내놔줘야 돼요. 그것이 지방분권 개헌의 요체입니다. 특히 이번 결의대회에는 대선 주자들과 개헌특위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가해 지방분권 개헌에 힘을 보탰습니다. 현재 중앙권력배분과 중앙정부 형태에만 치중된 개헌으로는 중앙집권의 폐단을 혁파할 수 없다면서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자치조직권, 자주재정권, 자주입법권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은 독점과 독선이 제왕적 대통령제와 강력한 중앙정부의 파행을 낳았습니다. 이제는 분권을 해서 나누고 그래야 다 함께 사는 대한민국이 열릴 것입니다. 지방분권 개헌운동 국민행동은 다음 달은 포항에서 3월에는 대구에서 지방분권 개헌 축구대회를 여는 등 전국을 돌며 공감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시립 희망원의 인권유린과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 원장인 현직 신부와 사무국장에게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현직 신부에게 형사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수사가 어디까지 이루어질지 관심입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는 16일 시립희망원의 전 원장인 배모 신부와 사무국장 임모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2011년과 2015년 대구시립희망원에서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원생들에게 하루에 10,000원을 주고 희망원에 있는 중환자 2명의 간병을 맡겨 위독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희망원의 의문사는 이것만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2010년 이후로 309명이 과다 사망하고 사망 진단서를 조작을 해서 이들은 또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원생 30여 명을 규율을 어겼다며 최대 40일 가까이 특정 장소에 감금하고 폭행하도록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대구시립희망원은 대구시로부터 인건비와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연간 100억 원을 지원받고 있는데 원장이었던 배 신부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급식비 등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배 신부가 빼돌린 돈이 대구 대교구 산하기관으로 흘러간 정황을 잡고 최근 교구 사목공조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금융거래 내역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조한길 대주교가 천주교주재단 사퇴와 이사장직 사퇴와 그리고 검찰이 필요하다면 조한길 대주교까지 소환 조사할 것을. 검찰이 대구시립희망원의 전 원장인 현직 신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의 칼끝이 어디로까지 향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대구의 한 대형 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O형 환자에게 B형 혈액을 수혈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응급 조치를 했습니다만 일주일 가까이 중환자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경북대병원에서 복강경 수술로 난소 종양 조직 검사를 받던 37살 김모 씨가 위독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수술 도중 출혈이 심해지자 의료진이 수혈을 했는데 O형인 김 씨에게 B형 혈액이 700cc가량 투여된 겁니다. 김 씨는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일주일 가까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가장 심각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고 일단은 저희들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그 환자를 치료하는 데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부산의 한 대형 병원에서도 인공관절 수술을 받던 B형 70대 여성이 A형 혈액을 수혈받아 부작용 탓에 4개월 만에 숨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의료진 2명이 혈액에 적힌 사항과 환자의 정보를 소리내어 비교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지침까지 있지만 최근 4년간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에 접수된 혈액 관련 사고는 35건에 이릅니다.
병원 측은 이번 수혈 사고를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징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산지 쌀값이 폭락하면서 정부가 농가에 미리 지급한 우선 지급금 가운데 일부를 환수하기로 했는데요. 농민들은 정책 실패 탓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쌀 우선 지급금 환수 예정 금액은 197억 원, 농가당 평균 7만 8천 원입니다. 정부는 공공비축 계약서에 차액에 대한 환수 규정이 명시돼 있고 세계무역기구 규정에도 위배된다며 환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농민단체의 입장은 다릅니다. 정부가 수입 의무가 없는 밥쌀용 쌀을 계속 들여오면서 별다른 대책 없이 쌀값 폭락을 방치한 쌀 정책 실패를 농민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쌀 한 가마니에 12만 원, 13만 원으로 떨어지면 이 30년 전 가격으로 떨어지는 상황인데 이런 것까지 예견하지 못하는 이 쌀 수매 정책은 분명히 개선돼야 된다고 보고요. 농민단체의 환수 거부 투쟁 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치권이 해법 찾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당은 농식품부와 대책회의를 열어 환수를 철회하고 정부와 위탁기관인 농협이 결손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회도 곧 상임위를 열어 관련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방식이 아니고 정부와 정치권에서 합심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농민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어렵고 환수도 쉽지 않은 딜레마를 풀어낼 방안을 찾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상북도는 일본 외무상에 독도는 일본 영토 망언의 성명을 내고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터무니없는 망언을 하고 있다며 독도를 관할하는 도지사로서 300만 도민과 함께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도 분연히 맞설 것임을 천명한다며 엄중 경고했습니다. 한편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경기도의회가 독도에 소녀상 설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독도에 소녀상을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신중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리운전을 요청하고 한참 동안 기다린 경험 많으실 겁니다. 대리운전 악성 앱을 개발해 멀리 있는 기사가 마치 가까이 있는 것처럼 연결하도록 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대리운전 콜을 새치기 하도록 한 일당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겉보기는 대리운전 기사들이 사용하는 앱과 똑같은 스마트폰 앱입니다. 앱을 실행하자 GPS를 통해 자동으로 뜬 위치는 대구 지산동. 하지만 몇 번의 터치로 대리기사의 위치가 대명동으로 바뀝니다. 위치 조작을 할 수 없는 정상 앱을 변형한 악성 앱으로 일부 대리기사들의 새치기에 사용됐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임의로 조작함으로써 원거리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대리운전 콜이 많은 지역에 배차를 받아서 다른 경쟁 대리운전 기사들보다 더 많은 대리운전 콜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앱을 개발했다 구속된 39살 최모 씨는 지난 2009년에도 대리운전 PDA를 조작한 전력이 있는데 악성 앱을 유포한 3명도 함께 입건됐습니다. 이들은 2014년 6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의 대리운전 기사 79명에게 정상 앱보다 대여섯 배 많은 한 달에 6에서 8만 원을 받고 악성 앱을 깔아줬습니다. 이 앱을 사용한 대리기사들은 한 달에 수십 콜 이상을 새치게 했습니다. 이 때문에 먼 거리의 대리기사를 기다려야 했던 손님들과 정상 대리기사들, 앱 개발업체 모두 피해를 본 겁니다. 자기하고 거리 두고 있는데 분명히 이런 거가 있다 하면서 이런 제공을 많이 받아도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냥 있는 거죠. 경찰은 퀵서비스 등 유사업종에서도 악성 프로그램이 사용됐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9개 YMCA는 오늘 경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선거권을 18세까지 확대할 것을 정치권에 요구했습니다. 대구 경북 YMCA 협의회는 국방과 납세, 근로와 교육의 의무를 지닌 만 18세 청소년에게
참정권만 보장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협의회는 1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올해 대선부터 18세 유권자도 투표가 가능하도록 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최근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에서 교사 채용 비리가 드러난 대구 모 사립학교 법인에 임시이사 6명을 선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지역 중고등학교 법인에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법률가 회계 전문가, 교수 등으로 구성됩니다. 임시이사진은 2년여 동안 사학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합니다. 대구시가 오늘 서문시장에서 지역 기관 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온누리 상품권 판매 촉진 행사를 열고 대구 상공회의소가 10억 원, 대구은행과 대구공무원 노조, 전국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가 각각 5억 원씩 등 온누리 상품권 구매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행사를 마친 뒤 대구시 공무원과 대구시 의원 등은 오지구 일원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도 가졌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왕복 6차로에 길이 4,282m로 국내에서 제일 긴 도심 터널이지만 과속 단속 장비가 없어 사고 위험이 높았던 앞산 터널에 3월부터 구간 단속 장비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우선 파동에서 상인동 방향에 단속 장비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산 터널은 제한속도 시속 80km인 자동차 전용 도로로 제한속도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으로 4만 원에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성호 포항 북부경찰서장이 은행에 볼일을 보러 갔다가 장난감 총으로 강도짓을 하려던 39살 박모 씨를 맨손으로 붙잡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서장은 오늘 오후 2시 반쯤 포항시 죽도동의 한 은행에 들어서자마자 창구에서 근무 중인 여직원의 표정을 보고 은행 강도범임을 눈치채고 그가 갖고 있던 장난감 총을 뺏고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기상악화로 지난 9일부터 운항이 통제됐던 포항 울릉간 정기여객선 운항이 열흘 만에 재개됐습니다. 대저해운은 여객선 선라이즈호가 오늘 새벽 4시 반 승객 364명을 태우고 포항에서 울릉도로 출발했으며 열흘간 뱃길이 끊기면서 800명이 넘는 대기 승객이 있어 오늘 하루 3차례 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성덕대왕 신종 종각의 내진보강 공사를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박물관은 종각 4개 기둥의 철판을 보강하고 상부에 기둥을 연결하는 테두리볼을 설치해 특등급 수준의 내진 성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 영북 소식이었습니다.